1960년대 미국은 성해방, 공립학교 기도회 폐지, 마틴 루터 킹 목사 살해, 케네디 암살, 그리고 베트남 전쟁 등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외교적, 사상적인 변천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는 급속하게 시들어갔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다윈의 진화론으로 창조론이 위협을 받고 마르크스 공산주의 발흥이 가져다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 직접적인 출발은 1950년대 성해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 휴 해프너가 플레이보이지를 창간하고 그렇게 시작된 본격적인 성해방은 미국 안에 급속하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성해방은 부부간의 성윤리의 붕괴를 가져왔고 성적 이탈이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며 심지어 부부간의 성윤리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결국 이혼율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1963년 미국에서는 공립학교 기도회와 성경 읽기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랬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11월 22일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암살과 그의 기도회 폐지와 성경 읽기 폐지의 상관성은 학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관련성을 언급하지 않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대통령 암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1968년 6월 6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자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로버트 케네디마저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암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서며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았고 미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거대한 담론과 변화의 동력이 된 흑인 인권운동을 점화시킨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젊은이들을 소용돌이에 몰아넣었습니다. 한마디로 1960년대 미국 정치 종교사회는 말 그대로 급변에 급변을 거듭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반기독교 정서가 미국의 공교육과 사회 전반에 놀랍게 확산되었습니다. 이 시대 그런 환경을 만든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창조론이 금지되고 진화론 교육을 의무화하기 시작했고 성혁명이 일어나 성별과 연령과 신분을 초월해서 미국 사회 전반에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무엇보다도 공립학교에서 기도회와 성경 읽기가 폐지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1960년대에 놀라운 변화가 영적인 재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포문은 역시 성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찾아온 많은 변화 중에 가장 기독교 가치관을 흔든 사건은 1953년 플레이보이즈가 창간된 후 확산된 플레이보이 철학이었습니다. 플레이보이 철학이 등장해서 성해방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 출발은 1953년 12월 1일 휴 해프너의 플레이보이즈의 창간이었습니다. 마릴린 먼로를 표지 모델로 한 플레이보이즈의 등장을 통해 플레이보이 철학이 급속하게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플레이보이 철학은 성적 표현은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라고 외쳤습니다. 옳은 것이란 도덕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플레이보이의 중요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며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의 원칙을 유지하려면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63년 이 시대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공립학교 기도 폐지입니다. 미국에는 시각이 아닌 제3국의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 교회의 놀라운 변화를 촉발시킨 결정적인 사건은 앞서 살펴온 성해방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 못지않게 미국의 종교적인 지형을 완전히 바꾼 또 하나의 사건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공립학교 기도회와 성경 읽기 폐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성해방은 기독교의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게 만드는 문화적인 혁명이었습니다. 1960년대 성적 문화의 확장으로 청교도의 거룩성과 성윤리는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성해방을 비롯한 급진적인 세속 문화가 점차 미국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미국 대법원이 1962년 6월 25일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1962년 6월 25일 공립학교 기도회가 위헌이라는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고 미국 안에는 이를 지지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로 나뉘었습니다. 공립학교에서의 기도회와 성경 읽기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와 그리고 건국의 할아버지 청교도 시대부터 철저하게 시행되어 오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하였을 때 50가정당 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은 성경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은 18세기부터 20세기 중엽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개교할 때 소리내어 기도하거나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개신교도들이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정책은 개신교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전통은 20세기 중엽까지 미국 안에 존중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949년에 성경 읽기가 적어도 37개 주의 공립학교에서 일상적인 일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1960년에는 전국의 교육구의 42%가 성경 읽기를 허용하거나 요구했고 50%가 정기적으로 매일 묵상 활동을 한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비록 공립학교에서의 기도회와 성경 읽기에 대해 꾸준하게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지속된 것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공립학교는 성경 읽기와 기도회를 실시해 온 것입니다. 뉴욕 공립학교 교육 당국자들은 1955년 소속 학군의 공립학교를 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문은 지금 우리가 들어도 아주 가슴 뛰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와 우리 부모, 교사 그리고 우리나라에 당신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짧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아주 간단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1962년 6월 25일 공립학교에서의 기도회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로 전환점을 맞은 것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공립학교 기도 폐지를 이끌어낸 사람은 유대인인 스티븐 앵겔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두 손을 잡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기도 전통과 달랐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상했던 것입니다. 뉴욕 시민자유연맹의 창립 회원인 앵겔은 다른 부모들, 다니엘 리텐스타인, 레노, 라이온, 로렌스 로츠 이런 사람과 함께 공립학교의 단체 기도 실시에 반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앵겔스는 1962년 미국 대법원에 이 문제를 청원했습니다. 그 결과 1962년 미국 대법원이 6월 25일 공립학교 기도회가 위헌이라는 처음으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이틀 후 6월 27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논평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논평하면서 미국의 기관으로서 법원의 결정과 대법원을 지지한다고 하는 입장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며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의 원칙을 유지하려면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공립학교의 기도의 폐지를 지지하든 찬성하든 그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추가했습니다. In addition, we have in this case a very easy remedy, and that is to pray ourselves. And I would think that it would be a welcome reminder to every American family that we can pray a good deal more at home, we can attend our churches with a good deal more fidelity, and we can make the true meaning of prayer much more important in the lives of all of our children. That power is very much open to us. And I would hope that as a result of this decision that all American parents will intensify their efforts at home.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것으로 공립학교의 기도의 폐지를 설득한 것입니다. 이듬해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공립학교 기도의 폐지를 법령화했습니다. 1962년 6월 25일 대법원의 판결이 난 후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학교가 주관하는 기도회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기도회는 물론이고 종교 행사도 금지되었습니다. 사립학교와 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되지 않았고 대학이나 대학교도 예외였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근본적인 근거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의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입니다. 성인이 아닌 어린 학생들에게 억압적으로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목숨 걸고 온 청교도들의 종교의 자유가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아닌 미국 독립헌법의 모든 종교로 확대됨에 따라 기독교는 미국에서 정한 모든 종교 중에 한 종교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로 공립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1630년 미국의 청교도들, 1776년 미국 독립, 그리고 다시 1962년 미국의 종교의 자유 문제가 처음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 선조들의 의도와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전통이 1962년 대법원의 공립학교에서의 기도회 폐지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1962년 대법원의 공립학교에서 기도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에 미국에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철저하게 준수되어 왔습니다. 확실히 미국의 공립학교는 1962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이 공립학교의 기도회만 폐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1962년 공립학교에서의 기도회가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바로 그 이듬해 1963년에 다시 공립학교에서의 공동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공립학교에서는 기도도 할 수 없고 성경도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생 개인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 사항으로 기도나 성경 읽기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962년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문 공포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면 1963년 대법원의 판결은 공립학교에서의 성경을 읽는 것과 공립학교가 후원하는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중요한 판결을 내려서 공립학교에서의 의무적인 성경 읽기를 완전히 폐지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1992년 그리고 2000년 두 번에 걸쳐서 졸업식에서 공적인 기도와 고등학교의 스포츠 경기 전 방송 시스템을 통해
기도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아예 공립학교에서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기도회를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 미국의 헌법에서 명문화된 종교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달리함으로써 개별적인 자발적인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면서 학교가 시행하는 종교 행위, 기도회와 성경 읽기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의 성경 읽기와 기도에 대한 금지 조항이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의 종교 활동이 학교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금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종교 활동을 후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한 누구나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립학교의 기도회 폐지와 성경 읽기 폐지로 인해 기도회와 성경 읽기의 공공성과 대중성이 사라지면서 종교적 분위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립학교에서의 개인적인 기도와 성경 읽기는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는 명목상의 종교의 자유에 그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와 형상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에서의 기도회와 성경 읽기가 폐지된 이후에 30년이 지난 1991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인구 95%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중에 60%가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78%가 공립학교에서의 기도와 성경 읽기 제도입을 지지한다고 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를 지지하는 비율이 약간 낮아졌지만 2011년도에도 65%가 공립학교에서의 기도회와 성경 읽기의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고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경우 무려 82%가 공립학교에서의 기도회 제도입을 지지했고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49%가 공립학교의 기도 제도입을 지지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의견이 달랐습니다. 공화당 당원인 경우 80%가 지지하고 무소속은 64%가 그리고 민주당은 45%가 제도입을 지지했습니다.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1962년 기도회 폐지, 63년에 성경 읽기 폐지는 미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진화론의 강화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962년 공립학교에서의 기도회 위헌 판결과 1963년 성경 읽기 위헌 판결로 인해 공립학교에서의 기도회와 성경 읽기가 폐지된 후에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의 진화론 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판결이 계속 내려졌습니다. 진화론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진화론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진화론과 창조론 논쟁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화론 교육을 금지시킨 주법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1982년에 연방지방법원에서 알칸사스 법률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내렸고 미국 대법원이 5년 후에 에드워즈 알큘라드 1987년 사건에서 윌리엄 브레난 판사는 루지애나 법이 다른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에서 창조론만 아니라 진화에 대한 과학적인 기반의 비판을 가르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인류의 기원에 관한 다양한 과학 이론을 가르치는 것은 과학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분명한 세속적 의도를 가지고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결문에 밝힌 것입니다. 이후 점차 진화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재판이 진행되어서 공립학교에서의 창조론이나
지적 설계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오히려 일련의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많은 미국 주와 지방에서 공립학교에서의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거나 진화론의 대안을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십 년 동안 법원은 진화론에서 벗어난 공립학교 커리큘럼을 일관되게 거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법원은 에드워스 대 아킬라드 사건 1987년에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진화론과 창조 과학을 모두 배우도록 요구하는 루지애나 주의 법이 헌법이 금지하는 종교 설립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진화론 가르쳐도 되지만 창조론은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1953년 플레이보이즈가 창간된 후 성혁명이 시작되었고 196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기도회 위헌 결정을 내리고 그 이듬해 1963년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된 미국의 급속한 세속화와 탈기독교화 현상은 청교도 전통의 미국을 새로운 미국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공립학교에서의 진화론 교육은 강화시키면서 반대로 창조론 교육을 금지시키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기왕의 미국의 공교육의 위기를 더욱 부추겨서 미국 공교육의 완전한 탈기독교화를 가속화시키는 전기가 된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는 심각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미국인들의 사고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